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반도체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얼마 전에 AI, NPU, IP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에도 한번 큰 이슈가 되었고 많은 관심을 더욱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지 오늘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칩셋 미디어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인데 일반적으로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 설계하는 기업과는 좀 다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NPU IP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IP 관련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IP는 말 그대로 지적재산권인데요. 반도체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를 통해서 팹리스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팹리스가 반도체를 설계할 때 반도체 IP 업계에서 관련된 기술을 가져다 쓰고 라이센스나 로열티를 지급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작업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종합 반도체 ID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통상 팹리스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고 이런 걸 생산하는 파운드리는 TSMC와 삼성전자 등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기본 기술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IP 업체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느냐? IP를 개발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팹리스 업체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관련해가지고 라이선스 매출을 기본적으로 얻어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이 상용화가 돼서 지속적으로 판매가 된다면 그 매출에 따른 지속적인 판매 로열티를 수취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즉, 개발에 따른 라이선스, 양산에 따른 로열티 매출을 나눠서 가져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가 이미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 매출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시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3분기 들어서는 로열티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 라이센스 매출이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로열티와 라이센스 매출이 계속해서 서로를 보완해 주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칩셋 미디어의 IP는 과연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칩셋 미디어는 비디오 관련 IP를 주력으로 만드는 기업인데요. 그래가지고 전방 다양한 가전이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모바일, 일반 산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은 IT 플랫폼 서버라든가 뭐 네트워킹 카메라 이런 데로 사용이 되고요. 드론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전용으로는 여러분을 흔히 생각하시는 OTT, VRX, VR, XR 기기, 뭐 통신용 셋탑박스 등 그냥 집안에 있는 가전기기를 전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용 관련된 매출이 상당 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자율주행이라든가 ADAS 관련해가지고도 지속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칩셋 미디어는 자율주행 테마로도 엮이는 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바일 매출은 특별히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전체적으로 산업별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오토모티브 차량용 매출이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가전용과 일반 산업용으로도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가전용 매출은 다소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차량용 매출이 증가하면서 안정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 매출액을 봐도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팹리스 산업이 아직까지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중국향 매출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중국 쪽으로도 중국의 팹리스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관련해서 독자적인 개발 의지가 보임에 따라서 중국향 매출이 더욱더 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본 쪽으로 신규 매출도 확보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칩셋 미디어의 지역별 매출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매출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칩셋 미디어는 비디오 IP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된 라이선스는 하나하나 세기가 상당히 많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누적된 라이선스만 본다 하더라도 그만큼 한 70건 이상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적용된 칩 수는 이제 1000개를 넘어가지고
1350개 칩의 칩셋 미디어 IP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처럼 놀라운 수준의 IP를 만들고 있고 사용된 칩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바탕은 어디에서 되는 거냐? 바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나 게임 산업과도 좀 비교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 특별한 뭐 생산 장비라든가 이런 걸 갖춘 건 아니고 연구개발 인력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 상장했던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구원 비중을 현재 지금 100명 이상 상장 이후엔 200명까지 늘린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연구 인력이 100명 이하지만 중요한 점은 해당 인력들의 인건비가 상당 부분 높게 측정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 인력 한 명당 인건비가 현재 2022년 기준 1억 2천을 넘어서고 있고요. 연구 인력 인건비의 연평균 상승률은 9% 이상을 주면서 우수한 인력들, 고급 인력들을 유치하고 관리하는데 최적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력을 통해 가지고 꾸준한 비디오 IP, 나아가서 MPU까지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경쟁사들은 베리실리콘이나 알레그로 등이 있는데 관련해가지고도 칩셋 미디어 독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해당 업체들과 경쟁하면서 3위권의 비디오 IP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RM은 얼마 전에 미국에 상장한 영국 반도체 IP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번들로 일부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업체고 ARM의 상장과 함께 이런 IP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칩셋 미디어가 한 단계 더 지금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이런 AP 내에서 MPU의 개발 역할이 되겠습니다. AP 내에서 이제 CPU, GPU, 그리고 비디오 코덱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관련된 비디오 코덱이 주력 매출이었다면 얼마 전에 NPU IP를 개발을 해낸 상황이 되겠습니다. NPU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신경망 반도체로서 CPU랑 GPU의 역할을 그 이상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엔비디아랑도 일정 부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가진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뭐 특정한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해외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기술 홍보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라이선스를 매출이 나오고 그리고 이후에 로열티 매출, 칩 매출까지 이어진다면 칩셋 미디어는 MPU를 통한 한 단계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의 연간 실적 추이를 보면은 기술 바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안정적인 매출 성장 구조를 만들어 오고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영업이익도 한번 적자난 해가 있지만 꾸준한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된 영업이익률은 20%, 높을 때는 30%까지도 할 수 있는 그리고 MPU의 실질 매출은 그 영업이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 포인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라이선스 매출, 개발 단계의 매출과 해당 칩이 실제로 판매됐을 때 매출인 로열티 매출도 서로 균형을 이뤄가면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칩셋 미디어가 갖고 있는 다른 회사 대비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칩셋 미디어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산업, 가전 등으로 비디오 IP가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부분 매출은 라이선스랑 로열티 매출이 같이 가고 있다는 점,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역적으로도 미국 외에도 중국향 매출이 계속해서 또 늘어나고 있고, 일본 쪽으로도 신규 매출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도 강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MPU 개발로 언제 매출이 나올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칩셋 미디어의 가능성 같이 한번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